3년째 외도 중인 남편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조건으로 받은 상담인데 결과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합리화시켜주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섣불리 외도 남편과 상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듯 합니다. 상담 내내 저의 탓을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서 화도 나질 않습니다. 자, 일단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 즉 심리장애 2개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발생된 상태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그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뭐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그래서 아내가 막 외상 트라우마라서 너무 힘들다 뭐하다 상담하자 그러면 상담하러 갑니다. 상담하러 갑니다. 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다 막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정말 잘못했다 무릎 꿇고 막 빕니다. 왜 그래요? 상담이 아니라 무릎 꿇고 막 빕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무릎 꿇고 빌어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 나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느냐는 건 그 관계 중독에 있는 남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상담에 관련된 거, 부부 상담에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남편이 그것도 찾았겠죠. 저는 절대 안 찾아갑니다. 왜냐면 저 찾아오면 아시죠? 만나지도 못하죠. 그런데 무조건 치료하라 그러죠.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코 안 좋아합니다. 이 관계 중독자들이 저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정신 차린 사람들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를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아내가 원했던 남편이 원했던 상담을 하러 갑니다. 자, 지금은 상담을 가면 기본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분석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가뜩이나 지금 모든 게 다 상처인데 다 상처를 또 떠올려야 돼요. 죽겠죠. 근데 남편은 뭐래? 그때마다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왜 자기를 감리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남편이 외도한 게 다 아내가 원인이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을 탓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는데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상담이 몰려가죠. 그럼 남편이 상담을 안 해요. 남편이 상담을 거부해버려요. 자기를 깠다고 거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으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 치료 불가능합니다. 왜?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심리 문제일 때, 즉 회복력을 갖고 있을 때 상담사의 능력 그리고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고장나 버렸어. 그러면 치료가 안 되고 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가 지금 3년째 예를 들어서 외도 중인 남편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편의 이 관계 중독은 아마 조금 많이 강화, 즉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다 내가 외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악화시켜버려요. 누가? 모르죠 뭐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고 근데 아내는 가면 갈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닌데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도의 원인을 모르고 외도의 본질을 모르는 게 상담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뭘 치료를 할 건데요? 치료가 아니라 상담만 하셨어요. 뭐를 했냐면 심리가 악화되는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악화되는 상담을 하셨고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는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느냐? 남편은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결국 끝내려고 상담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악화되는 상담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악화되는 상담이 될 수밖에. 그래서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담을 하면 무조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악화됐어. 이제 알았어.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상담하는 거 일단은 멈추고
그리고 관계 중독에 있는 남편 신경 꺼요. 일단 멈춰. 일단 모든 걸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외상 트라우마가 너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놓고 나를 치료해서 나를 회복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아이,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악화되어 있는, 상담을 해서 악화되어 있는 이 관계 중독, 이 사람이 외도를 하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회복하는 거에 일 포커스를 맞춰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 너 이제 어떻게 할래? 그때도 막 다 네 잘못이고 하고 알았다. 그럼 끝내버리면 돼. 그날요. 그날 끝내면 돼요. 그날 이혼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 예를 들어 이혼을 하거나 그냥 살아가면, 그래요. 그러면 남편에도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고, 그냥 살면서 최대한 내가 불행하게 살던가, 아니면은 내가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회복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기회 안 갖겠다? 갖다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죽는 날까지 관계 중독이 악화된 채 살아가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한 번은 기회를 주자. 그 기회를 주려면 나의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거를 치료해서 행복한 가정, 남편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 기회를 안 잡으면 버리면 되고요. 기회를 잡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전환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상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악화돼요. 무조건.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나 감정의 기복은 없습니다. 지쳐서 끝내고 싶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 면접 때 빼고는 접촉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곧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는데 옳은가 생각 중입니다. 자, 당연하죠. 내가 엄청나게 악화됐으니까, 엄청나게 악화되면 안 느껴진다니까요. 왜? 분노 왜 안 하게 됩니까? 분노 안 하는 이유는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끝내겠다는 거. 분노 안 하는 이유는 끝냈는데 왜 내가 분노를 해? 회복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졌다는 얘기. 그만큼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해져서 분노할 이유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안 느껴져요. 왜요? 내가 왜 감정 기복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랑 회복하려고 되니까 힘들었던 거지. 회복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혼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회복하고자 했던 이 상담이 어디로 간 거예요? 최고로 악화시켜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악화시켜서 편안한 길로 선택을 한. 근데 과연 그게 편안한 길일까요? 내 외상태, 이게 너무너무 커져 있는 외상태라면 어쩌라고? 그러면 이혼하고 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혼 서류 접수했다 쳐. 어차피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악화돼서 거의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을 거고, 나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편안하대. 뭐가 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아이만 집중하면서 내 인생 다 얘한테 다 투자해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은 남편보다 더 심하게 다른 남자들 속에서 살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엔 못 갑니다. 그 길 외에는 가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인가요? 아니잖아요. 이혼할 땐 하더라도 나의 외상 트라우마는 최소한 치료해놔야 돼. 안 그러면 이 외상 트라우마는 이혼하고 나서 한번 작용을 하면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 처참해요. 처참하다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막 아파요. 그냥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편안해진다고요. 그리고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라니까요. 외상 트라우마가 너무 커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내냐? 그거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상담하면 안 돼. 치료에 들어갈 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치료할 때는 상담이 개입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날아가요. 그냥요. 지금 그렇게 악화되어 온 거예요. 이해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후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내 외상 트라우마 안 느껴진다? 빨리 치료하세요. 치료하면 또 느껴집니다. 왜? 그래야 나를 회복하려고 들거든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혼서를 접수하고 이제 좀 편해지고 괜찮아지고 나면 회원님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는데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내 아이들 인생까지 다 걸려있어요, 지금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오늘 이래 라이브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녹화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쭉 내 관련되어 있는 사연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메모해 놨다가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길이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해도 내가 뭐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진 채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오는 그 감당은 지금 회원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가장 싫어하고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절대 아닙니다라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갑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